우리가 아기를 가질 예정인데 지금 당장 동거를 고집하는 제가 나쁜 놈인가요? 저 41세, 낳는 제시카 37세, 여와 5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결혼이나 아이를 원하지 않으며 만약 임신하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정도 사귄 후 제가 동거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방식, 즉 일주일에 며칠 밤 함께 자고 나머지 며칠은 각자의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임신했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우리 아기 곁에 있고 싶어서 다시 동거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우리가 현재처럼,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집에서 자면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는 각자의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번갈아 가며 아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말이 안 되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2개의 집세를 내고 2개의 아기 방을 준비해야 하나요? 저는 그녀에게 저를 장기적인 파트셔너로 보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현재처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친구와 이야기했더니 그는 우리가 헤어지면 아이를 더 적게 보게 될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구식인가요? 제가 아기 곁에 있으면서 전적으로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기적인가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댓글에서 한 비추천 댓글은 그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군요, 친구. 당신은 덫에 걸렸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음은 그녀가 개방적인 결혼을 요구할 차례입니다. 하하, 2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요. 처음부터 그 거대한 위험 신호를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게시자는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 댓글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항상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래 합의와 상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동거 방식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따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남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까?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권리와 부모로서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선택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친자 확인 절차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시고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하십시오. 게시자는 아니요. 그녀는 바람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나쁜 놈이 아닙니다. 당신은 따로 사는 유일한 장기 커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괜찮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 2사람은 함께 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싸우면 상황이 악화되고 관계가 손상될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녀에게 말하세요. 당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함께 사는 것,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게시자는 저는 그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구식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4번째 댓글은 제가 당신이라면 가능한 한 그녀에게 가까이 이사하고 현재의 현상 유지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공동 양육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저는 이 관계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2사람은 매우 다른 것을 원하고 불행히도 당신의 인생 목표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관계를 끝냈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집중하고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게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집은 제 직장에서 너무 씁니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사할 수 있지만 현재 사는 곳을 좋아해서 이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 동네로 이사하면 제 출퇴근 시간은 러시아워의 편도 1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 댓글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녀는 휴가를 낼 수 있습니까? 보육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녀가 자유로울 때만 아기를 볼 수 있습니까? 그녀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해외로 이사할 수 있습니까? 양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능한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며 아기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시자는 그녀가 18개월의 육아 휴직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아기는 보육원에 갈 것입니다. 게시자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6번째 댓글은 그녀가 신경증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커플을 압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신경증 때문에 자신의 공간에 파트너가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듀플렉스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한 층에, 그는 다른 층에. 그들의 아이들은 층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 방식은 그들에게 꽤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게시자는 그녀가 ADHD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 댓글은 그녀가 아기가 태어난 후에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이지만 그녀의 해결책은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떨어져 있는 동안 아기를 혼자 돌보게 할 계획입니까?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며 그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게시자는 그녀가 한 회사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녀는 전의 관계에서 연인과 동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녀에게 나쁜 경험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싸움에 대한 두려움, 갈 곳 없이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와 8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제 아파트를 유지하고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비록 제가 그의 집에서 100% 살았고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을 분담했지만요.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시자는 그녀가 결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들은 그가 아이를 원했고 그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게시자는 그의 직업과 근무 시간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러시아어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항공기 정비사이기 때문에 러시아워에 출근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게시자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단지 저는 구식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낡은 개념인 것처럼요. 아니요,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낄 최소한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요. 제시카는 지난 5년 동안 자율성, 자신의 공간, 그리고 비전통적인 구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일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녀의 관점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임신에 대해서만요. 그녀는 동거와 결혼에 대해 실제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당신 두 사람의 관점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당신 두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단지 아마도, 아기가 태어나고 그녀가 혼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을 때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원한이 쌓이고 관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저를 미성숙한 남자라고 부르거나 제가 남자아이 같아서 그녀가 저와 동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꺼져주세요.
다른 모든 분들께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저는 그녀와 전화로 진지하고 명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와 동거하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듀플렉스나 완성된 지하실이 있는 집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나는 내 집이 더 좋아 또는 나는 더 많은 사생활을 원해와 같은 이유를 계속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속이고 있었는지요? 그녀는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는 날에 하는 일은 저와 아무 관련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합의였다고요. 그날에는 질문도 연락도 하지 않는 것. 오, 안 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지.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날에 하는 일은 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사생활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이 남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아기의 아버지인지요? 그녀는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정관 수술을 했다고요. 마치 그것이 저를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듯이요. 한편 저는 그녀가 집에 있고 싶어하는 날들을 위해 그녀의 냉장고를 채우고 요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봐, 네가 채운 건 냉장고뿐만이 아니었지. 그렇지, 친구? 기본적으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2, 3년 정도 간헐적으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었고요. 오, 웃음하니. 저는 그녀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오해했다면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며 그날에는 연락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짜증나게 하는구나, 제시카.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우리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갈 것이고 아기가 제 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임신 기간 내내 그녀 곁에 있겠다고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유일한 책임은 아기가 제 아기라면 그 아기에 대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다른 남자에게 그 책임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실망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댓글에서 사람들은 오, 세상에. 그녀는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그녀가 명백히 바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그녀의 정당화는 미친 짓입니다. 관계에서 파트너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주기로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람입니다. 간단하죠. 그녀가 바람 피우는 날에 당신이 계속해서 그녀를 위해 요리해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와 헤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것을 기대했다면 약간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반드시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이라면 바람 피우는 어머니와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공동 양육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저는 제 쉬는 날에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식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군요. 그녀는 제가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데워서 다른 남자들과 잤습니다. 자신을 위한 날이 곧 아기를 낳을 사람들의 맥락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게시자는 제 정의는 정신 건강을 위한 휴식이지 다른 사람과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하는 일을 그녀의 가족에게 알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게시자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 두 사람이 독점적인 커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거짓된 전제하에 자신을 돌보고 모든 것을 하게 내버려 두었고, 이제 그녀는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계시자는 5년 동안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일부일처제 관계에 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꽤 뒤틀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오해했다고 말했다. 네, 그녀가 그를 속여 그와만 독점적으로 사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녀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바람입니다. 비일부일 처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 만약 그들이 진지하고 윤리적이라면 사전에 공개적으로 합의를 논의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네, 그녀는 고의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합의적 비일부일 처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단계를 거친 바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모든 것을 모호하게 유지하고 그 쉬는 날이 그녀의 정신 건강 등을 위한 것이라는 구실 아래 당신을 속였습니다. 정말 더럽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녀를 버리세요. 꺼져, 제시카.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으세요. 정말 나쁜 놈이군요. 그녀는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고 그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 앞에서 그녀를 폭로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전혀 구식이지 않습니다. 오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상적이고 착하고 매우 현대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유행입니다. 다음 게시물은 사용자 벌스데이 5호의 것이며 제목은 내 남자친구 27세, 남과 내 생일 24세, 여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입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4년 이상 사귀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래서 당연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전만큼 자주 외출하지 않고, 외출할 때는 보통 제가 돈을 냅니다. 제 집세와 청구서를 내고 나면 저는 이제 더 많은 여유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완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상황은 저를 약간 괴롭힙니다. 매년 제 생일에 그는 항상 큰일을 벌였고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저녁에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저를 판도라에 데려가 제 팔찌에 넣을 새로운 참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귀여운 작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 일주일 전에 저는 그와 장난을 치며 우리가 저녁 식사를 위해 어디로 갈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그를 놀렸습니다. 매년 그가 저를 직장에서 데리러 와서 놀라게 해주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제 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일해야 했고 돈이 없어서 다른 것에 쓸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과하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침대에서 피자를 먹을 것이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제 생일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는 일하러 갔고 일이 끝난 후 그는 제게 생일 축하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하거나 사줄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토요일에 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녁까지 저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축제 티켓을 샀고 친구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간 놀랐지만 그가 바빠서 친구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었고 그는 축제에서 돌아와 3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축제에 대해 물었고 그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축제에서 산 상품으로 가득 찬 3개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셔츠와 다른 것들을 꺼내면서 이거 샀어. 오, 이건 $10밖에 안 했어.
그리고 이건 15달러밖에 안 했고 이것도 몇 달러였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건들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총에서 그는 축제 상품에 약 20만 원을 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일 전통은 주유비를 제외하고 보통 15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축제에서 20만 원을 쓸 수 있었지만 제 생일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저는 여전히 속상합니다. 어제 그를 만났는데 그는 그의 축제 티셔츠 중 하나를 입고 있었고 그것을 보자 다시 화가 났습니다. 댓글에서 남자친구가 돈이 없으니 이해해 주라는 말에 게시자는 그가 저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축제 상품을 사서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 축제에 갈 건데 돈이 꽤 많이 들 거야. 내 생일에 다른 걸 해도 괜찮겠니? 라고 말했다면 저는 전적으로 괜찮았을 겁니다. 대신 그가 돈이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다른 것에 큰 돈을 써서 화가 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비슷한 댓글에 게시자는 그가 축제에 쓸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 간단한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저는 전적으로 괜찮았을 겁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외출할 수 없다고 말한 후에 제가 생일 계획에 대해 물어본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축제에서 많은 돈을 썼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단지 기분이 나빴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요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게시자.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우선순위와 정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당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공감합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이 생일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을 위해 20만 원을 쓰고 그것에 대해 자랑합니다. 이 남자는 살아있는 모순입니다. 그는 단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당신을 죄책감 느끼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상황에 대해 상처받는 것에 대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가 당신에게 한 짓 때문에 그가 분명히 나쁜 놈이기 때문에 기대와 상호 존중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 당신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뒤죽박죽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와 축제나 생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2주 이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몇 가지 행사를 계획했고 제 주말을 채우려고 했고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치료사에게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린 며칠 후 저는 그녀에게 제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여자친구가 아니라 돈줄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용당하고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바쁘고 그를 보지 않는 동안 저는 제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그에게서 약간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에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처럼 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 문자. 그냥 생각나서 문자. 알잖아요. 신혼여행 단계에서 받는 귀여운 문자들. 저는 아마 다른 모든 것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거나 제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는 제가 보고 싶다고 말했고 토요일에 제 행사에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밤 그는 제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하고 어디서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고 그는 저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찾으러 갔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왔다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릴 때까지 그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바빴다고요. 저는 그의 룸메이트에게서 그가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달콤한 낭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에서 머핀과 커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직장에 들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 삼각법 숙제를 도와주기 위해 새벽 1시에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팔이 부러졌을 때 그는 점심시간에 제 집에 와서 머리를 감겨주고 얼굴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그는 제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그를 만날 예정이고 최근에 겪었던 모든 감정을 그에게 털어놓을 계획입니다. 그의 반응에 따라 저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거나 헤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헤어질 용기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우선 업데이트와 원본 게시물 모두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조언이 정말로 이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 저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조금 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가족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문제와 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카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을 사랑해서 행사가 있기 전에 더 많은 드라마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티에 갔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세심하고 달콤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처럼요. 우리는 차에 탔고 파티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고, 그러고 나서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려고 숨을 들이마셨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대한 방식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쁜 남자친구였다고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이후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지불해야 했고 그가 저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요약본입니다. 그는 저를 집에 데려다 줄 예정이었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그는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차했습니다. 그는 제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제 놓친 생일 계획을 만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판도라에 데려가 참을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것이 정말 달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왜 지금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제 생일이 거의 한 달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는 여기서 제 게시물을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가 레딧을 사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었을 때 그는 그것이 우리에 대한 것이라고 98%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원본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업데이트를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가 저를 판도라에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덜 달콤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너한테 대한 방식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너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한테 보석을 사주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생일 전통을 깨뜨린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잖아.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축제에서 나 자신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샀다고 네가 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해. 행복해? 그는 심지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가 정말로 우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그와 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그가 정말로 게시물을 읽었다면 제가 생일 전통에 대해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무시하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은행처럼 느껴지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지만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빠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대한 적이 없었고 그는 제 손목을 꽉 잡고 손톱으로 제 피부를 팠습니다. 저는 그에게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에게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 미친 짓 하고 있어.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찼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소나귀에서 손목을 비틀고 쇼핑몰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탈의실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직원을 지나쳐 달려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 때까지요.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에게 흐느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문틈으로 티슈 한 묶음을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에서 사용자 DAMP 블랑켓은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왜 사귀는 거지? 라고 썼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지불하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비꼬는 말입니다. 문제가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슬픈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가능한 한 적게 투자하면서 관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저 불쌍한 소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려심 있고 사랑스럽고 지지적인 것에서 신체적으로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조종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관계에서 그녀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관계, 집안일 도움. 그가 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것. 그러고 나서 그것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익도 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많은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왜 그렇게 빨리 폭력적으로 변했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항상 폭력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책 그는 왜 그랬을까는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레딧 게시물을 찾았을 때조차도 그가 커튼 뒤를 엿보고 오, 젠장. 내가 바로잡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해라고 깨달았을 때조차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평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폭력적인 나쁜 놈이었지만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말했듯이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얼마나 많이 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실용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폭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당신을 제압하려 한 순간,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 이제 당신은 그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총알을 피했습니다. 멀리 떨어지세요. 이 업데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게시물은 사용자 워리드 프라이스 5837의 것이며 제목은 내 여자친구 21세와 내 동생 20세은 소울메이트입니다. 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 약 7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같은 식당에서 일했고 제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매우 다른 두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았고 그녀의 취미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그녀를 제 가족에게 소개했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동생 20세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동생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이 정말로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영화, 책, 음악, 스포츠, 음식 등 모든 것에 대해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약간 주저했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녀가 제 동생과 혼자서 무언가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는 것이 사소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둘 다 매우 자유분방하고 모험심이 강하며 저는 그들이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서로에게 더 낫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그들 둘 다를 사랑하고 만약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들이 데이트하고 제가 비켜주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 둘 모두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어떻게 엮어줘야 할까요? 댓글에서 당신의 동생은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당신의 여자친구와 같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에게 매우 끌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동생에게 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는 끌립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끌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OP.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두 사람이 같은 파장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저와 비슷한 몇몇 사람들을 알지만 그들이 제 삶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와도 데이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당신은 결국 누군가가 당신에게 끌리는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끌리는 누구도 당신이 왜 그들이 틀렸는지 설명하려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를 신뢰한다면 그 일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이트에 보내는 것을 멈추세요. 그건 이상합니다. 이 게시물은 이타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게시물입니다. 저는 당신의 성숙함과 자기 인식을 정말 존경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관계에서 너무 빨리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소울메이트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여자친구는 그가 아니라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통된 취미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호환성, 정서적 연결, 헌신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에 집중하는 대신 비교의 렌즈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엮어주려고 하는 대신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여자친구와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녀에게 말하고 그녀가 당신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마 그녀가 당신의 동생과의 관계가 제공하지 않는 무언가를 당신이 제공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발 그들이 함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은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이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면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요컨대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지 마세요.
사랑은 보답받아야 합니다. 보답받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 당신의 사랑을 주지 마세요. 네, 저는 당신이 젊고 아마도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만드는 몇 가지 온라인 자료를 읽었을 것이고, 당신은 사랑은 사랑이야. 이봐, 친구, 자유롭게 사랑하자. 나는 사실 이것에 대해 괜찮아. 알잖아. 나는 줄 수 있는 이타심이 많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말살에 더 가깝습니다. 오피, 당신은 여기서 물러서려고 하면서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현재 당신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뿐이며, 당신은 자신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여자친구를 당신의 동생과 엮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당신은 매우 불안정하고 비교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서 현재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당신의 여자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하세요. 하지만 이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멈추세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우선 이전 게시물에 좋은 말, 격려, 조언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게시물이 너무 많은 조회수를 얻은 후 이 계정을 삭제했지만 어제 우연히 다시 열었고 S4가 게시물을 다루었다는 몇 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그들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게시물을 쓴 후 저는 많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제로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은 제 관계에 자주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솔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동생과 그녀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달라서 때로는 그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우리 관계에 대한 제 관점을 정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차이점을 사랑하고 제가 그녀를 보완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 취미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의미의 것들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우 행복하게 해주고 저도 그녀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또한 그녀의 가족을 만났고 그들은 모두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 동생과 함께 많은 일을 하고 그것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실제로 제 불안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제 동생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저는 불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실 저는 제 동생의 성격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 제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말이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실제로 제 삶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유를 더욱 강화합니다. 저는 또한 제가 이전에 이 문제를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그녀의 취미와 열정 이상의 것이었고, 그녀를 제 삶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 댓글에 있는 질문으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즉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피가 정신을 차리고 여자친구가 룸메이트와 함께 그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바람 피운다고 비난하고 분노를 터뜨렸던 다른 놈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 세상에 웃음 그 망할 이야기. 그 불쌍한 놈. 그는 그냥 너 망할. 어떻게 감히 샤워를 해? 난 네가 싫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까요? 오, 세상에. 그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피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 관계를 망쳤습니다. 내 불안감은 끔찍한 괴물일 수 있지만 저는 그가 그것을 처리한 방식이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여자친구와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에게 설명했다면 그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 게시물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확실히 역대 최고의 게시물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자. 이 업데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건강한 의사소통이 승리한 것 같고 저는 그것에 대해 할 말이 많지 않다고 정말로 느낍니다. 당신은 성찰했고 정직하게 소통했으며 그녀에게 응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충분히 좋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죠? 당신은 충분히 좋습니다. 당신은 단지 캔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 명확성, 관심, 그리고 당신이 바라던 모든 것으로 당신에게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의사소통입니다. 당신 두 사람은 더 강해졌고, 이제 이 의사소통 덕분에 당신은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 당신의 관계는 그것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